통일교 게이트 파장이 점차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예, 특검 제안했고 개혁신당이 또 추천하겠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요. 예. 과연 통일교 특검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게 현실화 될까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희찬? 대한민국에 이래서 소수 정당이 필요하구나. 아하. 정말. 개혁신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죠. 네. 뭐 통일교 관련된 연루된 의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은요. 이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야당이 추천해야 되고 그렇지. 현 정부의 장관이 연루된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국민의힘이 특검 발족시키고 특검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우리도 손 뗄게. 그러면은 개혁신당 플러스 뭐 조국혁신당도 좋다. 그 민주당 성향이지만 네. 연루 안 된 사람들끼리 특검 추천해라. 그래서 이거 발본색원 하자. 뭐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뭐 미래통합당 전 의원, 보수정당 전 의원 연루돼 있어도 다 잡아가라. 우린 이미 잡아가지 않았느냐. 저희는 잡아간 사람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도 잡아가라. 지금 전재수 장관은 일단 영장부터 치고 시작해야 돼요. 이 정도면 권성동 의원 잡아간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3특검 발동시키고 이게 종료되면 종합특검 또 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검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 원래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권력, 이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죽은 권력인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는 3개나 특검을 띄우면서 살아있는 권력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이건 특검 사안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 사안이 대체 뭡니까? 경찰이 아무리 TF를 만들어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럼요. 좋다. 이게 특검이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반대로 민주당의 우리 세영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이 목소리 좀 특검이라는 죽었는데. 게 네. 아예 지금 갑자기 도가니탕이 아직 들 내려가가지고 도가니탕 탓이죠? 네. 그러게요. 국물 한 점 떠먹고 아직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 열 번이나 먹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네. 예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 뻔히 나와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 뻔하게 디올백 같은 거 본 것도 사실상 못 본 척하고 그 권익위 자체도 이거 뭐 청탁 아니다라는 것까지 했을 때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안 받은 게 윤석열 정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검찰이 한 몸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과. 왜냐? 검찰총장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을 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함께 갔던 게 그 당시에 검찰이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주가 조작은 뻔히 나와요. 계좌도 나와 있죠. 엑셀 파일도 있죠. 녹음 내역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마시키고 심지어 콜검이라 불리는 그렇게 뭐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서 검찰이 그 억지로 무마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게 이제 특검으로 발의가 된 거고 그게 연장이 딱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윤영호라는 분의 그 진술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재수 장관이라든가 정동영 장관의 말은 그 발언과 완전 대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수사가 이제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특별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보고 만약에 정말 이 혐의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건희 씨처럼 무마되고 하다 보면 그럼 특검 발족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지금 경찰 수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 추후에 좀 이제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 구속 결정이 될 때 진술과 통화밖에 없었었거든요. 아니요. 네, 돈을 받았다라는 사진이나 그 쇼핑백의 어떤 실물이나 증거가 드러난 건 아닌데 정황상 통화를 했고 또 갔다라는 진술과 이 한학자 총재로부터의 특별 보고가 있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발부가 된 건데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영호 본부장과 이명현 세계본부장인가 그 부회장인가요? 그 두 분과의 통화에서 지금 사실상 전재수 장관과 뭐 정동영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특별 보고와 통화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 수사사안 그리고 특감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을 수는 전 없다고 보는 게
마치 그 항소포기 국정조사처럼 이렇게 특검 통과시켜 놓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발족시켜 놓되 어디까지를 수사범위로 정해 놓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라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명분은 사실은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회계 책임자였어요. 네.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쇼핑백에 돈을 담아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지금 뭐 증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뭐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은 주장이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 증거가 오히려 나왔거든요. 거기서 5월 27일인가 그때 여기 와가지고 600명 앞에서 뭐 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전재수 장관은 당시에 무슨 천주교 행사에 갔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배치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약 증빙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된다면 관련한 수사도 잘 진척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섣부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한 이례적인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검찰이 맡아야 된다는 건데 검찰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검사도 선택적 수사로 비판받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럼 누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공수처도 사실 아닐 것이고 그러면 특검밖에 없거든요.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대방을 정치적 공세하기 위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공정하고 좀 깨끗하게 또 좀 균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윤영호 씨가 또 말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본인이 본 게 아니라 나도 어디서 들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 특검의 진술 조서에는 3명한테 본인이 직접 준 거는 나와요. 그게 전재수, 임종성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전 의원 누구죠? 김모 의원, 김규환. 네, 셋 다 잡아가라 이거예요. 그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김규환 전 의원 전 커버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윤영호가 들었거나 본 게 이제 재판날 최종 공개되지 않은 뭐 15명 리스트 그 명단이 언론에 막 떠도는 거고 정동영, 나경원 두 사람은 금품수수는 자기가 확인한 바 없고 모른다라고 말했고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은 네. 자기가 직접 주는 걸 봤다, 직접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그 조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조서에 사인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도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동의하기만 하면. 그러면 적어도 윤영호가 들었다, 봤다 이거는 우리 임세현 현 부대변인 말처럼 논외로 치고 자기가 직접 줬다고 하고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수사를 아주 빡세게 해야죠. 그런데 그 대상 중에 임종성, 김규환은 전 의원인데 전재수는 현 의원이고 현직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거고 오늘 아침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실제로 천정궁 오고 한학자 총재 만난 것에 대한 특별 보고가 문건이 또 있대요. 아하. 그 금품 줬다는 날 전에도 또 만났다는 내용들이 다 보고가 있대요. 근데 그 보고는 한참 전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작성된 보고예요. 윤영호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그 보고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게 권성동 의원 때도 이런 과거에 쓰여진 메모나 보고들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 민주당에서 뭐 이 차명폰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사후적으로 자기 조사 관련해서 뭘 알아보려고 한 거고 사전에 드러난 정황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더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특검을 아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는 특검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르다. 예, 지금 수사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주장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은 일단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여야 막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전재수 장관 손절하는 분위기. 어제 발언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근데 시기가 그 일부 공직자의 일탈이 전재수를 딱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공교롭게도 아니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예, 사표를 내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흔들리고 막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이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일 텐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6% 지지율이 떨어졌죠. 전주에 비해서 6%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6%면은 되게 많이 떨어진 거고 네. 사실은 지난주가 그 12.3 비상계엄 1주년이었고 민주당이 강력을 총공세 퍼부어서 2주에 한 번 하는 MBS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MBS는 사실 지난주가 반영된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 2, 3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 주 만에 통일교 게이트로 6%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주일에 6% 떨어진 거는 진짜 기록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전재수를 손절해서라도 빨리 정리해야지 이거 우리가 지키고 오래갈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 때문에 이 꼬리 자르기에 대한 이 사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아니 근데 지금 꼬리를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자르기에는 너무 좀 이게 의혹이 커지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다. 네. 지금 뭐 강선우 의원 말까지 나오고 애초부터 정진상 비서실장 얘기 나왔고 아하.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과 이모 부회장 그 통일교회 간부죠. 그 두 사람의 통화관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한 녹취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모 부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진상 측한테 연락해 볼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정진상 비서실장 한번 제 연락처 알아가지고 연락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진상 측한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진상 측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지. 그 단편적인 통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냥 윤영호 본부장과 전재수 장관이 그냥 금품을 오갔던 그 단건 사건이 아니라 이 정권과 조금 이 민주당과 전반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확정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주당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제가 뭐 사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 진짜 독실하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종교들이 사방팔방 여야 막론 뭐 정치권 뭐 연예계 다 손을 이래저래 뻗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비 후보 때 캠프를 한번 차려 놓잖아요. 네. 되게 저한테 우호적인 팬이라고 하시면서 여성 한 4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저 도와주신 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뜨게 한 적이 있는데 어허. 그분들이 또 약간 알고 보니까 약간 전도하러 갔구나. 뭐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2단. 약간 뭐 아하. 그렇게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종교에 계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뭐 습관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정치적인 결탁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라고 예비 후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컷오프도 됐고 근데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하는 거 보면 그냥 여야 뭐 막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뻗치고 아닌 척하면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통일교를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든 뭐 우리 민주당도 연결이 돼서 뭔가 금품이나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단계고 그게 뭐 150명이 막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야 접촉한 해가지고. 연수가. 말만 나오는 사람들만. 그래서 일단은 좀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뭐 입장이고 정말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이든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금품을 받았거나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고 뭐 구속이든 뭐든 다 해야죠. 어허. 부대변인 어저께 혹시 맥주 드셨어요? 아니요? 엊그저께는 왜요? 드셨죠? 엊그저께까지 왜 갑니까? 맥주 드셨을 때 혹시 밍숭맹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물을 타서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물을 타니까 그때 야. 맥주 맛이 물을 탄 소주를 밍숭맹숭한 맛인 탔어. 겁니다. 소맥 먹었어. 소맥. 나는 그냥 소맥 이거 먹었어. 물 안 방금 탔어. 이기인이 특검인 줄 알았어요. 소맥 먹었어. 기 잘하네. 제가 필살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필살기. 뭐야? 야, 장해찬 필살기 너무 야, 기대됩니다. 부원장 예. 됐더니 필살기까지 갖고 왔어. 좋습니다. 프라다 전재수 필살기. 장관이 좋아하는 까르띠에 시계. 전재수 장관의 가르띠에. 예. 제가 시계 모델명은 모르지만 예. 까르띠에와 불가리라는 구체적인 모델이 특정되고 나도 까르띠에가 하나 있는데 어허. 몇 년 만에 차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10년 전에 산 거거든요. 비싸 보이네요. 네. 준비하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인 제품명이 특정되는 경우는 좋다. 거의 빼박입니다. 어허. 이런 뇌물 수사에서. 반클리프처럼 그치? 네, 뭐 반클리프 지금 그래가지고 그라프.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구속된 상태로. 예. 그럼 전재수도 똑같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받으라 이거예요. 물품이 똑같이 나왔잖아. 가자 이거예요. 똑같이.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의지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까르띠에 코리아랑 불가리 코리아 들어가면 돼요. 어허. 맞아요. 구매 내역 가져와라. 윤용호 너 이거 언제 샀냐? 줄 때 사서 줬을 거 아니에요. 직접 그렇지. 사든 누구를 가든. 그렇지. 그럼 아시겠지만 명품은 구매 내역이 다 남아요. 아, 중고로 샀을 수도 있지. 네, 그러면 그 진술을 받든가. 짝퉁일 수도 있고. 당근. 구매에 대한 이 진술을 받아야 되고 네. 전재수 장관이 네. 나는 시계 안 찬다라고 짜치는 변명을 했는데 네. 그걸 자기가 누구한테 줬을 수도 있고 이게 여성용 시계인지 남성용 시계인지도 모르는 모르고 거지. 시계는 예로부터 황금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중고로 내놓으면 거의 새값에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새 값이 값보다. 오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30살부터 시계 안 찬다는 변명은 뭐 어쩌라고 해요. 네. 예, 그건 뭐 어쩌라고. 그 네.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선물로 줬는지 황금성 있게 갖다 팔아 먹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음. 이 브랜드까지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이건 특정도 되게 쉽고 지금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아,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 와, 진짜 오늘 뭐 아주 맘먹고 야, 왔구만 오늘 그냥. 저까지 차고. 제가 장해찬 저 원래 안 차거든. 더 비싼 거 차지. 그러니까 네, 그 원래 더 비싼 거 타겟으로 저거 차고 왔어. 아주 타고 온 거지. 그냥. 예. 저 표정 봐라 저거. 방송을 위해서 아주 아주 야무진 표정 저거 봐봐. 굉장히 이제 전재수가 구체적인 좋아하는 까르띠에. 야, 요거는 추천 그 의혹이 있는데 제 거는 이제 탱크라고 되게 아이코닉하지만 까르띠에서 되게 비싼 모델은 아니고요. 얼마인데요? 이거는 제가 살 때 10년 전에는 한 400만 원대요. 아, 지금은 이건 단종된 모델이고 네. 비슷한 모델은 좀 더 비싸 올랐죠. 근데 아마 산토스라고 남자들이 시계가 많이 차는 없어. 라인이 있거든요. 까르띠에서 그건 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다 시계 있으시. 그런 거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불가리는 여러분이 보석 브랜드로만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이서진 씨가 불가리 앰버서더로 항상 모든 예능이나 이런데 불가리만 차고 나오세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시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나 아마 구매 시기가 곧 나올 겁니다. 어제 경찰이 구치소 가서 윤영호 진술했는데 이거 안 물어봤으면 경찰 다 직무유기야. 아하. 모델 뭐냐? 어. 언제 샀냐? 어. 어느 매장에서 샀냐? 어. 요것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거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직무유기고 지금 모든 사회부 기자들이 어제 그 구치소에 조사관 경찰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그것만 지금 눈에 불 켜고 취재하고 있을 거예요. 어허. 이거 안 물어보면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하면서 시간 끄는 겁니다. 구매 내역은 조작 안 됩니까? 아 조작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요거는 빼박을 수 있겠네요. 예. 역시 명품 전문가 장해찬. 네. 네. 제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시원합니다. 전재수가 좋아하는 그만해. 까르띠에 게임. 아, 좋다. 야. 그만해. 그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예. 어지러지하네. 갑자기. 내가 우리 집에 불가리가 없는 게 한이다 정말. 너무 싼 말이 같아. 옷과 시계 명품인데 이렇게. 내가 그런 고가품이 없으니까 뭐 디올도 갖고 올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너무 자기당이 나간다 생각해봐.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여의도 바로- 이게 바로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다. 이러니까 하원기 멘붕 오는 거야. 예. 전대수가 좋아. 내가 아침에 이걸 차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 이거 여의도 너머에서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이거 차면서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을 짠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개그 미리 짜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짭니다 또. 그러니까 장해찬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개그맨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임세훈 누나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의 예찬 씨. 면회 안 가냐고? 예.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긴 해. 그리고 예뻐했는데 왜 면회를 한 번 안 가냐? 아, 그러니까 성대모사 하는 얘기. 아 성대모사 하는 거야? 진중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중하게. 성대모사로 너무 웃겼고 이번에는 이제 까르띠에 시계로 웃겨버리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말한 모든 논평을 또 김건희 투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한 거 있습니다. 뭐 다 짜와요. 요즘. 아니. 요즘 다 하지 짜와. 마. 쉽지 않아. 받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무지성 까르띠에 게임으로 응대할 거야. 뭐라 해 그러면 또 할 거야.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세영이 누나의 개인기 한번 뭘 또 개인이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 뭐를?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 아니. 넘어가. 예찬아 나는 불가리 별로 안 좋아해. 난 샤넬 좋아하고 반클리프 좋아한다. 나 내 취향을 아직 그렇게 몰라? 예찬 씨 섭섭하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 네. 나는 실물을 진짜 들고 왔어. 막장이다. 실물을. 막장이야 진짜. 예. 이렇게 가도 돼? 실물 이렇게 들고 가도 와. 돼? 이렇게 가도 돼? 알겠습니다. 아이, 고위직 다 나름 다 알겠습니다. 고위직 아니십니까 예. 당에서. 좋습니다. 나는 진짜 이런 게 개그 프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이런 풍자를 사실은 예, 넌 너무 좋아. 코빅이 하고 개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걸 못하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보려고 여기 온 거야. 막 그래, 문재인, 김정은 분장해서 막 서로 악수하고 이런 그렇지. 개그 나니까 망하는 어우. 거예요 개콘이.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약간 아마
이번 주는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인데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단 좀 뭐 실명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에 뭐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진술이 나올지를 주목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핫 이슈이긴 하잖아요. 예, 그 심지어 지금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개봉 박두죠. 네네네. 결심 공판 오후 4시부터 윤영호 전 본부장 뭐 이런 게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분 좀 작심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작심 삼일은 아니었겠죠? 아 그렇죠. 오늘까지 하면은 뭐 예. 왜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세게 얘기해갖고 어제 뭐 해산시켰- 또 이 기술 들어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통일교에서. 이분이 통일교에서도 눈밖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 네. 이분이 진짜 천의 고화가 된 셈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보호막이 없습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감싸줘야 되는데 네. 야 이거 개인 일탈로 잘라버리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짜 뭐 말씀하셨지만 이판사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깐다. 네.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드라마나 다 이런 깐다며. 데서 네. 다 깐다. 네, 다 깐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명품 시계 브랜드명도 다 나왔더라고요. 까르띠에, 불가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정확하게 금액과 줬던 물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은 수사기관에서 한 2개월만 하면은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지금 경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학자 총재 찾아가갖고 그러면 CCTV 요새 뭐 세상 흔한 게 CCTV인데 네. 그 천정궁인지 어디에 CCTV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걸 보면 다 본인들이 이게 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부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그런 그 디지털 증거들을 다 모아놨을 거예요. 그거 하려고 주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요. 줬다면. 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 본인이 마음 먹은 얘기들은 다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다 이야기가 나올 저도 것이다. 뭐 통일교에 대해서 뭐 단체산 이런 식의 압박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통일교랑 별 상관이 없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분이고 사실 이번이 나오기 전부터 통일교 내에서 통일교 내 권력 다툼에서 왜냐하면 사실상 오랫동안 2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력 다툼에서 이미 좀 밀려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터질 때부터 통일교 내부에서 내쫓으려고 했고 또 이분을 쪽 라인에서는 이른바 정론집필이라는 내부 찌라시 같은 걸 통해서 윤영호 씨 입장을 퍼뜨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통일교 걱정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판사판이라고 했는데 제가 네네. 다 같이 어때보자 지금 이런 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지금 국힘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특검에서 다 얘기를 했고 그 특검이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조각조각 정보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좀 만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내피셜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로비의 기본은 사실 양다리거든요. 로빈 양쪽에다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뭐 줄기는 그거고 국힘한테도 했고 민주당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윤석열 이재명 대선 그렇죠. 할 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윤영호라는 분이 보니까 이쪽 저쪽을 하면서 오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간부 중에 3인자였던 사람 이모라고 뭐 천정원 뭐 행정실장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네. 사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2023년도에 당직에 임명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이모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그런 이건 들은 얘기라서 이제 좀 내피셜과 가미를 해서 들으면 그분이 민주당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윤영호는 국민의힘 담당, 이모 그분은 민주당 담당.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윤영호라는 사람이 잘 나갔겠죠. 잘 나가다가 이제 뭔가 이제 빠그락대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되니까 윤영호라는 사람은 아웃되고 네. 이번에는 이모란 분이 이제 자기가 그 지난 8월에 왜 그 저 가평의 천정궁을 저 특검에서 압수수색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민주당 쪽에 얘기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조차도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그거 안 봐주고 들어오니까 아마 뭐 피의자로 뭐 이렇게 이 양반도 들어가 있고 이렇듯하니까 어쨌든 뭐냐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윤영호란 분과 이 사람 사이에 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윤영호란 사람이 이 지난 특검에 가가지고 얘기를 막 터뜨리는 것도 본인의 그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걸 더 부각시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이게 오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결심해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점점 이 사태가 게이트화 돼가면서 어디로까지 이제 불거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또 돌아가는 이 갈등하고 엮여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시각도 이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입이 가리키는 것은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쪽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일 끝에 누구예요? 그렇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저는 잘 끝에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과 내용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내용은 모르죠. 그거예요. 네. 이재명 그 당시 후보도 직접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 만나고 싶다라는 전화 통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전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한번 만나고 싶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밑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는 가겠죠. 지금 그게 전직 의원으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고 그 이모 씨를 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부의장으로 추천했다는 임종성 전 의원 아닌가요? 네네네. 이름 말해도 돼요? 지금 다 임종성 전 의원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거 되고 아직 있어요?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결제 수원만 공개됐어요. 최초 공개. 오 하나 잡아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분을 통해서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일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양다리를 걸쳐요. 금액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이고 가셨죠. 여기는 뭐 3, 4천만 원일 수 있지만 네네. 양다리 걸치는 과정에서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가니까 그렇죠. 2인자를 국민의힘 맡긴 거고 3인자는 민주당 맡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만 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에도 줬을 텐데 민주당에 있는 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근데 왜 지금 특검은 뭐 이게 이렇게 그 국민의 입장에선 너무 열받는 일 아니에요? 특검은 너무 뭐 국민의힘 열받죠. 민주당은 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신나갖고 지금 뭐 네. 특검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은 아무리 들어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2일날 9일날 딱 맞춰가지고 하필 통일교 얘기가 통일교에서 민주당에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진상규명 해라 이거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뜸 종교단체 해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좀 이게 그 뭐지? 누구나 약간 봐도 생각했어요. 그런 통일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종교단체 해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겁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피셜로 맞춰보면은 네. 분명히 여기서 국힘과 민주당의 양다리 로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에서 국힘 부분만 이렇게 싹 걷어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권성동 구속시키고 했는데 민주당 부분 남겨뒀는데 이게 뭔가 이게 자꾸 이 윤영호 본부장이 이걸 갖다가 재판정에서 터뜨려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게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봤을 때 대통령의 그 종교단체 해산 얘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나오는 시점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고 많은 상상력을 가하게 만든 멘트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코로나 때 신천지에 대한 그 당시 이제 그렇죠.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으로서 진두지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약간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과시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회한다면 그런 스타일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통일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실제 뭐 캄보디아, ODA 등 김건희 씨와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 국익에 손해를 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했고 네. 싫어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두지휘하는 거다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뭔가 왜냐하면 이미 윤영호 씨가 8월에 특검에 얘기했고 이게 사건 번호가 작성됐다는 게 11월. 그러니까 8월에서 11월간의 격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이거 해야 됩니다. 야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수사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건 번호가 작성됐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그럼 그런 내용이 혹시나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면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이제 어쨌든 공개된 전재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에도 불리하죠. 네. 마땅히 다른 대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네들 감히 우리 쪽 사람들을 불러? 그럼 니네 해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또 그냥 가겠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특검에서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겠죠. 8월 초중순에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사건 번호가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이게 특검 통해서 뭐 민정수석실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대통령이 이거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 지금으로서 뭐 의혹일 수밖에 없지만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그 규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들 사실 국민의힘이 또는 뭐 개혁신당 합쳐서 범보수 진영의 의석수가 특검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킬 만큼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 특검하라고 분명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우리가 해봤자 결국 민주당에 막혀서 불가능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디로 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나오는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더 그 상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마지막 그 윗단까지 가느냐 얘기하신 건데. 그때 뭐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재수 저 의원 얘기도 전재수 장관 얘기도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 아까 얘기했던 이모라는 통일교 간부 이모 씨하고 임종성 뭐 이름 나왔으니까 임종성 전 의원이 이제 주선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때. 여기 나오네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분이 이제 통일교 간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직에 임명을 해요. 당직에.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거 안 알아봤겠습니까? 당시 야당 대표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통일교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안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봤겠죠. 당연히 통일교 사람인 거 알고 저 사람이 통일교에 지금 넘버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넘버 2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분하고 지금 당직을 주고 임명장을 주는데 그 뒤에 어떤 관계를 엮겠는지 그거 뭐 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영호 씨가 특검 가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라인 다 죽었으니까 가가지고 저 이모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하고 다 하고 저 이재명하고 다 했어 이렇게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8월달에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그걸 갖다가 막은 거잖아요. 네. 틀어 막아놓은 거잖아요. 이건 막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 국힘이 얼마나 이걸 잘 다루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고 특검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특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이제 쟁점을 이제 몇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사진 찍은 거 가지고는 저게 이제 뭔가 있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한인 아까 뭐죠 민주회의인가요? 그런 외곽 단체가 사실 많고 임명장을 주는 게 당대표가 임명장 주는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확대, 지지층의 확대를 위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뭐 통일교가 김건희 씨와 뭐 목걸이, 건진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 비난을 받지만 예전에는 그냥
막 사입이나 이렇게라기보다도 약간 나랑 안 맞지만 무슨 종교가 있어. 근데 걔네 돈이 많네. 요 정도로 인식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관건에는 금품이 오갔냐. 지금 이제 전지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시계를 금품과 받았다고. 시계를 받았다는 네. 얘기죠. 그럼 비리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어떤 조직적인 선거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정당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투표를 왜곡시키는 그런 게 있었느냐. 다만 그런데 우리 좀 지지해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저는 회색 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조직적으로 뭐 다 해서 동원해서 어디 투표하라고 하고 그거 입증하라고 그러고 보고하라고 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런 거죠. 뭐 비리 예를 ODA처럼 자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뭘 해달라 정책적인 거래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나오는 경우는 저는 이제 금품 수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자금 들어간 부분 그리고 당원가입 부분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직자를 임명을 했어요. 핵심은 국힘은 사회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당직 뭐저 윤영호가 국힘 당직 맡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더 깊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다 그런 부분들 종교단체 통일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밝히는 특검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민중기 특검이 이걸 8월 달에 이미 그 진술을 듣고도 그러니까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그때 기억나요. 자기 덮었단 말이에요. 이건 네.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중기 특검만의 판단이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했을 거고 뭐 이건 내비실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민중기 특검이 그 엄청난 그 진술을 받아놓고는 그걸 덮어요? 사건 번호만 따놓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동안 뭐 정치검찰에서 검찰청도 폐지를 하면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을 싹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들여다보면 이 특검조차도 자 지금부터 얘기해. 자 잘못한 거 맞지? 너 얘기해봤는데 요거 잘못했는데 사실 여기도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한 거 아니 그 말고 이것만 얘기하라고. 아니 여기도 잘못했다니까요. 조용해봐. 그냥 여기 얘기해봐. 누구? 그래 그 의원 구속.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선 너무 열받는 일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이 네.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화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정권이 이미 바뀌었고 특검이 발족했었을 땐 정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3대 특검 중에 2명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된 거고 그 해병대 특검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임명돼서 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예정된 결과로 가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에게 뭐 유리한 정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덮을 거고 민주당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그거 덮을 거고 예정돼 있었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네. 아니 똑같은 돈이고 어차피 통일교에서 나온 돈입니다. 혐의 내용은 똑같아요. 금액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시기가 뭐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만 누구는 지금 구속돼 갖고 재판받고 네. 누구는 그 사건 번호도 사실 언제 부여됐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11월 초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묻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야당에서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걸 정말 관철시킬 만한 정치적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특검까지 저도 못할 것 특검이 같기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쭉 15개 수사 대상에 쭉 15개가 있고 뭐 양평, 명태균, 뭐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쭉 15개가 있고 16번이 수사 중 인지한 특검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특검의 주장은 이 관련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김건희 씨랑 연관이 없다. 또는 김건희 씨랑 좀 넓을 범위에서 예를 들어 김혜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했는데 그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 투자 받았다고 근데 거기도 기소를 했었는데 특검은 그건 관련돼 있다고 봤고 아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건 내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 거다. 이렇게 좀 특검이 예를 들어서 쭉 하는데 권성동 조사했더니 이분이 뭐 무단횡단 18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조사할 건 아니거든요. 그건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특검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특검이 공정하게 하려면 8월에 인지했을 때 바로 발표를 했어야죠. 왜냐면 그 전에도 사실 특검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브리핑이나 또는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은데 발표를 하고 이거는 대신 우리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수처나 또는 넘기겠다. 경찰 특수본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네네네. 발표라도 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건 번호도 한 석 달 뒤에 나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더군다나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이 정치자격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특검이 충분히 그 비난 비판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 안 한 게 본인들이 묻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갖고 발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법정 내 증언으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못 묻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검증에 저는 몰렸죠. 이제 예.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자체 판단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위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저 민주당이나 저 정권 차원에서 자기들이 통일교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특검에서 저는 이런 사안 나왔는데 특검에서 위에다 얘기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 교감하에서 덮어라라고 했던 그런 교감하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종교단체 통일교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게 뇌피셜이죠. 네, 이거 뇌피셜을 돌려준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퍼즐이 좀 이제 맞춰지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벌써 2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법제처장에게 얘기하니까 했는데 법제처장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론부터 말하라고 막 쫑크 주잖아요. 네. 저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여튼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과거에 내린 적이 있나요? 뭐 일본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종교법에 종교법인법에 해산 규정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95년도에 옴진리교, 2002년도에 묘카쿠지, 그리고 2025년에 통일교 이 세 개에 예. 대해서 해산 명령을 지금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교 분리라는 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국교는 없다. 정치권이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정치의 종교 관여 그러니까 정치가 이 종교는 박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의사표명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해왔죠. 예. 그걸 갖고 이 통일교를 겨냥해서 이거 해산 대상이다. 그리고 그 해산되면 남게 되는 재산, 통일교가 무지막지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교세보다도 오히려 경제력인 측면에서 그 자산 규모가 큰데 국가 재정이 확대되겠네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저도 사안을. 이제 대통령의 그런 말이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최근 갤럽 조사 등에서도 계속 60%가 넘는 거는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49가 나왔어요. 부정은 30% 좀 안 되게 나왔고 그거는 업무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건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그렇죠. 이자라는 대통령. 근데 이렇게 네. 정치적 갈등이 많은 거는 대통령이 끼면 안 됩니다. 국민 통합의 손해예요. 네. 설령 어쨌든 대통령이 민주당 원이고 또 한쪽 진영에 또 오랫동안에 거의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그 정치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말대로 이미 모두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면에 나서는 건 자제해야 되는데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이럴 때는 또 전면에 나서요 자꾸.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서도 또 예를 들어 PK도 더 지지율이 높은데 역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모들이 참모 말도 잘 안 들을 거예요.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뭐 싸움 있으면 앞에 나가서 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사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 이제
고발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발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원내대표 송영선 직무유기로 원내대표가. 고발해야죠. 예,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어디에다 이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경찰에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수처에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고발 특검도 그 검사라는 책이 있는 거죠. 그럼 공수처 해야겠네요. 공수처에 하는 거예요? 특검도? 그건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모르겠네요. 지금 특검 고발 말씀하시는 거죠? 특검 고발, 특검 고발. 민주당 고발 말씀하시는 아니 특검 고발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 다. 네. 특검 고발해야죠. 지금 직무유기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정치자금법이 그 7년이 공소시효거든요. 네. 이 연말이면 끝나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10일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에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분명히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고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좀 그냥 전야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그거 긴장되네요. 보면은 무슨 얘기가 특검이 나올지. 네.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로 뭐 압수수색하고 고발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비슷한 성격이에요. 음. 오동훈 그 공수처장도 해병대 특검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저주저 뭐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해갖고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민중기 특검도 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갖고 자기네들 덮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니까 네네. 고발해야죠. 이게 사람이 사실 끝까지 몰면은 쥐도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중 갈 데가 없어요. 누구요? 윤영호. 네, 윤영호 씨는 지금 그냥 통일교에서도 이제 약간 좀 밀려났고 이제 옹호해주지 않는 입장이고 지금 결심 공판이면은 사실 이분은 뭐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이 이제 나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기 다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까지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한 30-40%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난 5일 재판에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려면 그때 다 하지. 결심해서 얘기하겠다 하고 주목을 다 끌었잖아요. 네네네. 다 얘기하면 이 사람의 카드는 이제 없습니다. 원래 카드는 없는데 제가 볼 때 네. 원래 카드는 없는데 본인은 이제 어쨌든 본인 세계에 있으니까 카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40 정도 얘기를 하고 실명 거론도 오늘 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일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 부인이 또 통일교 내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돈 흐름에 대해서 그 부인이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예를 들어 3-4천만 원이라는 돈 있잖아요. 그거 뭐 아무리 큰 회사라도 3-4천만 원의 현금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든 뭐가 좀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카드가 없다고 했는데 카드 분명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CCTV라든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그 CCTV 당시의 화면 그거 하려고 CCTV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반의 CCTV는 없어요. 아니 그러나 홀리 그 사람이 마더를 누가 왔었고 CCTV로 찍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왔었고 하느님만이 지켜보실 뿐이에요. 들어왔었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증명할 수 그거는 있는 뭐 거 할수 있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쇼핑백을 갖고 나간다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신께 이제 얘기하는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반 진술로만 가지고 거의 그렇죠. 그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사실 그거잖아요. 오후에 어디까지 불 거냐인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박승태 소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통일교에서 이제 그 책임 물어가지고 아웃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통일교의 가장 큰 사활은 한학자 총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을 석방을 시키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명시적으로 지금 압박을 한 거잖아요.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종의 딜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알듯 말듯한 얘기만 또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도 결국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이분 진술로 권성동 의원이랑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셈이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또 저 이모라는 분이 네. 또 민주당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또 저 얼마나 또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나 지금 오늘 얘기할 테니까 니네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도와줘야지. 통일교도 나한테 딜을 좀 쳐. 나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실은 거고.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된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통일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네, 것 네, 같고 네. 명태균 씨가 썼던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들어간 다음에 본인의 황금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랑 딜을 치려고 했잖아요. 내 입을 좀 막아달라. 네. 내 입을 막으려면 날 풀어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민주당에 대한 협박인 거죠. 이제 특검을 아마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 내도 이제 니네 것도 깎게, 내 입을 좀 막아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다 까라고 그래요. 뭘 예. 막아줘. 다 깐다처럼 다 까야죠. 예.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정치권에 계신다기보다는 이쪽 일을 좀 오래 하시고 기자일도 오래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통일교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 옛날에 뭐 IMF 때 우리가 뭐 나라의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국교로 해줘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기온이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해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근데 아베 근거제가 총리, 없어지면서 예. 이 통일교 측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 그런 차원이 있고 원래 그리고 많은 자산이 사실 일본에서 축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통일교 재단 자체가 이제 아들들이 하고 한학자 총재하고의 갈등 때문에 거의 3분 5열 막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난 그 대선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맞붙었던 대선 때 그 전부터 통일교가 뭔가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세를 좀 확장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국힘도 했을 것이고 그때 뭐 저 윤석열, 이재명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로비가 들어갔던 거죠. 그는 뭐 한번 오늘 이야기를 지켜봐야겠네요. 예전에 그 통일교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용산인데 용산 집 앞에 뭐 공터가 이렇게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야 여기 뭐 마트 하나 큰 거 좋은 거 들어오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거기 통일교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동상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당군 할아버지에게 손잡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야 통일교가 여기 이렇게 이런 땅에도 이런 거를 세울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도는- 그 전체가 다 거기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 원래 스타파크인가요? 그 아파트. 네. 거기가 이제 세계일보 관리 네, 통일교가 갖고 그쪽이요. 있던 땅이고. 거기가 다 통일교 여기도 땅이었던 IFC. 여기도 거기 파크원. 파크원이죠. 파크원. 파크원. 네. 네. 거기도 통일교 땅이고. 토지를 그러니까요. 판 건 아니에요. 토지 네, 이용권만 판 거지. 그다음에 용평 스키장, 속초 많아요. 용평 스키장도요. 네, 근데 용평도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교- 재산보다 뭐 미국, 일본에 있는 재산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문선명 씨가 아마 여기 포교를 국내에서 하다가 이게 잘 안 돼 갖고 미국에 가 갖고 사업과 포교를 같이 다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번 걸 갖고 다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한 거고 일본 포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일본에서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해갖고 그렇군요. 이렇게 교세가 컸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뭐 뒷얘기 잠깐 좀 이건 뭐 사담으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통일교 이은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금전을 받은 사람은 전 현직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라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는 혹시 이 사람이 지방선거 유력 출마 예정자라서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 의혹을 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까주시죠. 별로 당혹스럽지 않아요. 이게요? 왜 당혹스럽다라고 그렇게 추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법리상 문제가 있고 나중에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그간 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언행 일치하면 돼요. 또 적법하게 절차 밟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요. 저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설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좀 들겠습니다.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교 일치를 향한 노력이 엄청났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래서 정교 일치를 위한 화살을 관역판에 한 2개 쐈는데
국민의힘 쪽에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관역에 그냥 들어맞은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아직 객관적인 형태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 한 1점 정도 맞지 않았나. 뭐 더 들어가면 한 2점 정도 맞았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로 봤을 때 특검의 입장이 있는 걸 다 확인을 했지만 당은 당의 입장대로 언행일치해야 된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윤리감찰단이 됐건 어떠한 다른 루트와 이것 됐건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런 원칙과 이런 것들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김동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게 뭐 그럴 수 있다,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시나요? 일단은 특검에 저희가 내부의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그 안에 조서라든가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번호도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특검법에 규정된 사항 이상을 과연 특검이 수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지 수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그것이 있다 한들 거기에 대한 한정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건희 일가, 윤석열 부부 일가의 범죄에 한정한다는 것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을 내부적으로도 만장일치로 확인을 했다. 현재는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법상 특검의 해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관에 뭐 이관화를 한다든가라는 후속 절차를 지금 좀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절차상 제도상 각각의 할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사건 번호 부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 있죠. 예. 사건 번호가 돼 있고 그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네. 진술 조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서 이제 외눈박이처럼 모른 척한 거죠. 근데 너무나 이제 노골적이고 이 윤모 씨라는 윤영호 본부장이 두 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8월달에 검찰 면담에서 특검 면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친했다, 가까웠다. 그래서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다. 그리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4천만 원 받고 1,000만 원짜리 시계 받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있었던 법정에서 한 얘기고, 아니 이게 법정에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특검 면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 예. 요 얘기고 그다음에 15명에게 후원, 쪼개기 후원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국민의힘에처럼 뭔가 후원을 받았느냐, 뭔가 왔다 갔다 한 게 있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특검이 사실상 그 검찰 수사는 인지 수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검이 이례적으로 인지 수사할 수 있게끔 특검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하고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IMS 모빌리티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도 그렇고 엄밀히 말하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건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민주당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사실상 면담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윤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거고,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있는데 내일도 좀 뭔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돈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간동은 합법적이고 뭐 국민의힘 쪽은 온 돈은 다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특검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애초부터 시작할 때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고,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뒤늦게 이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뭐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는 공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또 중요한데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특검에 대해도 굉장히 타결일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재단 해산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에서 얘기를 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민주당과의 어떤 커넥션을 알고 입막음을 위해서 겁박을 한 건지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통일교를 손보고자 한 건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차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긴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과의 통일교 연루 연관설이 제기가 됐을 때 대처를 좀 잘했다면 이렇게 역풍을 맞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금 확인되는 논평만 봐도 뭐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나라라든지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이렇게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면 그 화살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과연 통일교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종교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들과 유착은 없었는지 우리 당부터 좀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면 조금 더 이 역풍을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앞뒤 안 가리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마구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화살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일단 민주당의 대응은 좀 그렇고요. 특검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맞기는 해요. 근데 계속해서 끝없이 그 16호 수사 대상 2조 16호라고 하는 그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뭐 양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성동 의원부터 끝없이 확장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부분도 공평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니까 안 된다라는 변명도 일리가 있는데, 네. 근데 진술 조서는 받아놔야죠. 조서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건 사실 적절한 타이밍과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수사의 어떤 뭐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안 되는 거니까 진술 조서라도 받아놓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위로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윤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좀 받았었어야 되는 건데 진술 조서 구체적으로 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특검을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까? 사실 특검이 조금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뇌물을 준 것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현직 의원 현금 4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그리고 전직 의원 2020년도에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백승아 대변인이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국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도부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힘에 전달한 조직적 범죄 구조를 확인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악의 대응이에요. 이게 최악의 대응입니다. 후원하고 어떤 차이면 이게 물품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됐는데 결국 우리가 받은 돈은 정당한 후원금이다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지금 논평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보험이라도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빠꾸 없이 그냥 막 지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지금 사태 국면처럼 민주당이 또 한 번 역풍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게 후원금은 후원회가 있을 때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었다면 후원금 받을 수 있지만 한 명한테 받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4천만 원 시계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후원회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후원의 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 4천 원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가 불법이고 전현직이라고 하면 그 현직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건 불법인 거죠. 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총재 가가지고 절을 하느냐 돈을 어떻게 받느냐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제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게 그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례적인 게 있으니까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여튼 그분들도 한 총재한테 가서 한 학자 총재한테 가서 경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판을 했을 때 왜 그런 종교의 어떤 총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것도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서 이른바 친명 2016년도에 배지를 단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3인자에게 이른바 당직을 맡겼는데 네. 그때 관련 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직 관련해서 이걸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것도 찍혔더라고요. 결국 통일교라는 게 작은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야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정당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관계 맺음을 하여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통일교를 악마하면서 그쪽이랑 관련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통일교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뭐 좌지우지된다. 거기까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그 잣대한다면 이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직위까지 당직까지 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은 한 번에 주면은 괜찮고 쪼개서 주면은 불법이고 그리고 뭐 국힘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주는 건 민주당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들은 어떤 사회적 공익적 목적의 순수한 후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여론이 그렇게 된 건 아직 뭐 확인된 사안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하긴 조금 그렇고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로 접수를 하고 그 당직 문제에 관해서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당에 그래도 많이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선거나 뭐 정치 뭐 이런 선거 시기나 뭐 정당 주요 선거나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예측치 못한 기괴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 대선 때는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갑자기 영입되는 근데 고위 정무 당직 사이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정무적 컨트롤 타워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꽤나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제해 놓고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직을 맡긴 건도 과연 이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잘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그런 것까지 확인되고 컨펌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승하 변호인의 그거를 보면은 그 뒤로도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사와 새로운 정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없었던 정보가 오늘 드러났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논평은 어제대로의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나왔던 기사가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은 경배식이나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 한테 가서 경배를 했다거나 금품을 그 정도 수수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방어해주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똑같은 원칙과 기준대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에 임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특검이 더 자세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특검 내부의 정보와 아니면은 특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줄 되지 않아요. 특검보가 하는 설명 정도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고 더 국민들께 왜 이러한 경위와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를 좀 더 소상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도 당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 언행일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 타 방송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 등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랬는데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16건의 항목들을 보면 뭐 1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16번 항목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인지된 것, 그러면 그게 김건희 어떤 특검과 관련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뭐 권성동 의원이 받은 1억 원 가량의 그 돈도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잣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긴 총장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어떻게 지시를 해가지고 당원을 가입시켰다라는 그 연결관계, 인과관계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그 자금도 사실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법에서 분명히
15호까지 명시된 그 다른 조항보다 인지수사와 관련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해서 똑같이 적용돼 가지고 똑같이 특검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죠. 사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니까 안 했다라는 명분을 가져가려면 국수본 내지는 다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가지고 마땅하게 국민들한테 이거는 민주당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사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네. 지난 8월 달에 인지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건 번호만 받아놓고 진술 조서는 안 받아놓고. 벌써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죠.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뭔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임명장 수여하는 거 다 우리가 스크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권이 문제인 게 그거예요. 네. 나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인데 당신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이상한 두 개의 잣대가 늘 가끔은 우리 정당도 보이고 큰 두 정당들이 너무 되게 세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걸 빨리 해소하고 없애는 게 사실 정치 개혁 중에 저 하나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 특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정치 개혁의 일환인 특검에서도 똑같이 이런 잣대를 적용하니까 사람들은 또 국민들은 대체 특검을 왜 하는 거지? 정의를 바로잡자라고 하는데 정의가 바로 잡히는 건가? 오히려 더 내로남불이라는 복수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더 우려를 더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김동완 부위원장님 사실 조금 더 반성과 성찰의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운데요. 민주당 중앙당뿐만 아니라 대표 지도부가 예. 너무 막 바깥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자신들로 하여금 더 센 수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을 갖춘다라는 그 취지로 좀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특검이란 거는 네. 이기인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죽은 권력은 진짜 다 득달같이 하이네처럼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별건까지 다 해놓고 네. 그 과정에서 봤을 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외면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보여주는 행태를 봤을 때 무엇보다도 그 깃발을 든 민중기라는 사람이 가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다가 연관이 된 그 종목 관련해서 민중기 네. 특검이 미공개 정보 가지고 수억의 어떤 이득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쉬운 거죠.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고 팔 때는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명확하게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 여튼 겁박해서 유서 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의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너무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특검을 특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 많은 특검 관련해서 세계 특검이 12월에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말에 뭘 한다는 겁니까? 추가 특검에서 특검 종합 선물 세트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물 세트입니까?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문제가 드러나면 과정 속에서 덮고 그러니까 남의 것은 굉장히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네. 별건 수사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거는 사실상 특검을 통한 정치거든요. 특검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특별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동완 부위원장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특검이 이 해당 사안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한 흔적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1항 조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민중기 특검의 1항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응은 각 호의 사건 및 그에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는 것을 1항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을 김건희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출범 때부터 그것을 전제된 사실로 갔기 때문에 약간
해석과 상황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조직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이 특검이라는 것이 저희들처럼 항상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스스로 내부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처하기 어려운 좀 실질적 한계는 있지 않았겠느냐 내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민중기 특검을 하나의 틀에다 딱 놓고 너희는 진짜 객관적이어야 돼. 물론 이렇게 해야죠. 저긴 수사기관이니까. 하나의 어떤 정형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가 왜 나왔는지를 처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는 뭐 통일교의 통자도 사실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지수사하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1항에 따라서 사건을 한정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연루된 게 나오고 윤영호 나오고 큰 거 한 장 나오고 이러면서 인지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추론은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특검이 이런 것들을 더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는 거면은 네. 그러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다 표현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것을 추론할 만한 단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특검보가 발표한 것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한번 논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계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더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네. 언론에서 이거 처음 보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윤 본부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사실상 뭉갠 게 맞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란 게 원래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수사기관이 많잖아요. 검찰이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여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특검은 야당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봐준 거잖아요. 이거는 수사를 그냥 직무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기한 걸 넘어서 직권을 어떻게 보면 오남용해서 해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민중기 특검이란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조금 지금 이른바 지지율이 좀 되고 힘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런 핑계를 대지만 좀 명확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에 우리 김동완 부위원장님 오늘 두 번째 오셔가지고 좀 송구하긴 한데. 오늘 굉장히 로키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운데 벌써. 특검이 이제 아까 우리 김기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 정치인도 그렇고 맞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이 특검의 줄임말이 특별히 민주당만 봐주는 검사들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금 더 플레임이 엄청 길었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각인데. 그러니까 한창 이제 이 정부와 집권 여당과 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상당히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얘기하면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해서 거의 뭐 종교 해산까지 운운하면서 어찌 보면 이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종교의 어떤 해산까지 뭔가 예고하는 듯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같은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저렇게 돈 4천만 원 받고 시계 받고 그랬다면 특검이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반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고 뭐 섣불리 뭐 이걸 민주당에서 받은 그 2명의 전현직 현 장관이라고 하는 그분은 또 누군가 뭐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저는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러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는 저도 듣긴 하죠. 왜냐하면 그 진술 조사랑 그 재판에서 진술 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조금 알려주셨는데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여서 그러냐 뭐 이거 혹시 맞나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유력이라면은 뭐 서울 부산시장 정도 출마 오. 예정이 뭐 이렇게 좀 되어 한쪽은 있는 유력이고 사람- 한쪽은 이제 전직이라서 유령인데 유력과 유력. 확실히 일리가 유령 인사와 있습니다. 유력 인사. 그러니까 유력 인사와 유령 인사. 유령 인사는 어쨌든 전직이고 네. 유력 인사는 현직인데 예. 제가 들어본 그 두 인물이 맞다면 네. 만약에 그 실명이 진짜 아마 거론될 가능성이 이제 있을 거예요. 저 예. 오늘 왜냐면-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10일 날 내일 재판에서 이제 음.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직접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예고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음.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해당 지역에 이 지금 정권과 여당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분이세요. 저도 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말을 못 예. 하겠네 이거. 너무 네. 충격적이야. 와 이분이 금품을 받아? 매치가 안 돼요. 정말 이게 조진웅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캐릭터가 안 맞는 것처럼 그 저는 정도로 매치가 안 보였는데. 돼요. 그럴 분으로 보였다고요? 아니 저는 뭐 이건 좀 다른 거지만 예. 저는 그분의 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치적인 거 떠나서 네. 예전부터 그렇군요. 여기 뭐 이거 자기 뇌피셜에 의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지금- 댓글들은 읽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영향 지금 받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뭔가 그래서 뭔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된 것이 저희가 꺼낼 수 아니어서 없어요. 그렇습니다.